오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어쨌든 저게 함수 관련 문제이다 보니 자 우리가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정리를 하냐? 우리가 y는 로그 ax라는 이러한 형태의 로그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되겠죠? y는 로그 ax다 라고 돼 있는 자, 이 로그 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지수 함수가 그랬듯이 이 로그 함수도 요놈의 크기 보이죠? 이 크기가 얼마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a 값 자체가 1보다 큰 값에 있었는지 아니면 a 값 자체가 0과 1 사이에 있었는지 자 요러한 느낌이 이제 큰 얘기를 갖게 되고 이 y는 로그 ax의 그래프를 주로 해서 자 이 로그 ax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러면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을 때 a가 1보다 클 때 로그 a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얘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시면서 얘가 y는 로그 a의 x다라고 이렇게 그려지십니다. 물론 x값이 1 들어가면 y값이 0이니까 절편값 여기가 1,0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로그 AX를 이제 쌤이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생뚱맞는 그래프가 하나 확 튀어나왔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 내가 y는 로그 AX의 그래프를 배우기 전에 내가 뭘 배웠냐면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먼저 배웠습니다. 지수함수를 먼저 배웠죠. 그런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무슨 관계니? 라고 했었을 때 x와 y의 자리를 바꾸면 x는 a의 y제곱이 되어지니까 여기서 우리는 y는 로그 a의 x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시면서 지수와 로그는 역함수의 관계입니다. 역함수의 관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y는 x라는 그래프를 딱 하나 먼저 그려 놓으시고 y는 x에다가 자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이제 알죠? 자 이런 느낌의 지수함수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딱 그려 놓지 않습니까? a가 1보다 클 때의 지수함수를 그린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0,1을 지나는 형태의 지수함수가 나오실 거고 이 지수함수는 우리가 그렸을 때 지수함수는 그렸을 때 x축이 뭐의 역할을 합니까? 점근선의 역할을 하죠. 점근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0,1은 1,0으로 갈 거고요. 이쪽으로 가실 거고요. 되겠죠? 그리고 x축 점근선이었던 게 당연히 무슨 축 점근선으로 바뀌겠습니까? y축 점근선으로 바뀌시면서 포개면 포갤 수 있는 형태의 그래프, 노란색의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성격들을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냐면 이 지수 함수하고의 대칭 그러니까 역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로그 함수의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맞아? 되겠니? 어떤 것까지 빠르냐면 자 만약에 선생님이 니네한테 이런 질문 하나 던졌다고 생각해봐. 지금 로그 함수 그리는 초입부잖아. 초입부인데 만약에 선생님이 자 네 있잖아.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와 y는 로그 3x의 그래프와 y는 로그 4의 x의 그래프를 하나의 xy 평면에다가 같이 그렸을 때 그래프의 개형들이 어떻게 위치를 잡겠니? 라는 문제를 냈다고 생각해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나는 니네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지금 현재 머릿속에서 저게 지금 어떻게 그려질까라는 게 잘 정리가 안 되신다고 하면 그러면 니네가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래프가 뭔데요? 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고. 우리가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 y는 3의 x의 제곱의 그래프, y는 4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고. 대신 지수함수를 우리가 한번 배웠잖니. 그러니까 요 세 개의 그래프의 포지션은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나오셔야 돼.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세 개의 그래프 모두 0,1을 지나면서 가장 y축에 취익하고 이렇게 붙어서 가장 y축에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경사도가 급하게 날아가는 얘가 2x의 제곱이니 3x의 제곱이니 4x의 제곱이니? 당연히 4x의 제곱이 되어져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그려지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에 붙어지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가시면서 y는 3x의 제곱이 되어지실 거고 그 다음에 그려지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걸 자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 과정에서
y는 x를 그어 놓는 순간 바로 답이 보일 겁니다. 0,1이었던 점을 1,0으로 바꾸시면서 파란색과 가장 근접하게 y는 x에 대한 D층의 그래프를 파란색과 가장 근접하게 y는 x에 대한 D층의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당연히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아이고 너무 많이 갔니? 자, y는 x에 대한 D층이니까 당연히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하나 그려질 거 아니니?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y는 로그 2x가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가는 그거보다는 더 밑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요 그래프,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y는 로그 3x가 되어질 거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하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얘가 y는 로그 4x의 그래프가 되어질 겁니다 라는 느낌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별개로 놓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자, 둘 중에 하나 편한 걸 생각하시면 문제를 풀기가 좀 편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좋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요, 나는요, 자, 이런 형태의 정상적인 하나의 기본형이 아닌, 나는 y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되어 있는 이처럼 평행이동 되어져 있는 이 로그 함수를 이제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는 느낌을 갖는다면 말이지, 되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조차도 내가 y는 예를 들어서 ax-p 플러스 q라는 이렇게 지수함수의 형태를 내가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는데, 이것과 이거를 내가 어떻게 비교해 가면서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전제 하에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수함수인데, 자 봐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부터 한번 물어볼게 선생님이. 자, 가장 먼저 뭐부터 잡니? 뭐 잡아? 가장 먼저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가장부터 뭐부터 잡아? 그렇죠. 점근선 잡습니다. 그러면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뭐가 점근선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니? 뭐가 점근선의 역할을 하니? 어허, 지수함수는 x축이 아니죠? 무슨 축이죠? 야, 여기서 아무도 지금 대답을 안 하네. 네, y축이죠. 그래서 y는 q가 뭐가 되겠습니까? 점근선의 역할을 합니다. 지수함수는 y축 평행이동값이 점근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봐봐. 자, 우리의 목적은 뭐니? 지수함수를 그릴 수 있다는 그거를 가지고 로그 함수의 도움을 좀 받아보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선생님, 로그 함수도 처음에 할 일은 점근선을 잡아야 되겠네요. 자, 이런 느낌으로 보신다 그러면 지수함수가 y축 평행이동이 점근선이라면 y는 x대칭인 로그 함수는 어느 쪽 평행이동값이 점근선의 역할을 하겠니? x축 평행이동이 점근선 역할을 하겠죠. 그럼 점근선이 뭐가 되겠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0 되는 거. 즉 x는 알파라는 값이 점근선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지수함수 그리면서 두 번째로 신경 쓴 게 뭐니? 밑 a의 크기죠. a의 크기를 보고 나서 제가 증가냐 감소냐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로그 함수로 와서도 우리는 a의 크기를 보고 저게 증가냐 감소냐라는 얘기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감 잡습니까? 자, 그러면 쌤이 그런 느낌으로 요렇게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아주 느닷없이 자 이렇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고 있는 자 요만큼의 그래프를, 요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느낌이죠.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x축 y축. 자,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자 전부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고, 못 그리는 순간 그래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그럼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라고요? 자, 이 가로부터 보시는 겁니다. 시선 처리 1번이죠. 이게 1번의 시선 처리입니다. 그래서 뭘 얻었니? x는 3을 얻었죠? 그래서 x는 3을 하나 긋습니다. 여기다 씁니다. 이렇게 x는 3이라는 게 점근선의 역할을 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시선 처리 여기를 보셔야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시선 처리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1보다 크죠? 그러면 노란색의 점근선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냐? 자, 항상 지나는 점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1이 되어지는 x값,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4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4를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남죠.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4,2라고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얘가 항상 지나는 점으로 딱 발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니네가 로그 함수를 그린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닐 거야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러한 느낌으로 기본적인 로그 함수를 하나 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모든 함수를 그려놓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냐면 이제 네 번째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정의역을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치역을 판단하시면서 그리고 그래프상에서 물론 점근선 다 확보됐지만 자, 점근선도 한번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의 방향성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면 요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겠죠. 자, 보시고 정의역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의역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이 연두색 그래프가 그려진 x값을 의미합니다. 근데 x값이 3보다 큰 쪽에서 그려져 있으므로 정의역 x는 3보다 크다가 되어지실 거고요. 당연히 치역은 저 연두색 그래프가 위아래로 쭉 계속 그려져 있으니까 실수 전체가 되어지겠죠. 치역은 실수 전체다. 다시 말하면 y값이 실수 전체다. 이렇게 되겠고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니? 라고 하게 되면 잘 봐라. 이게 증가함수가 되어지니까 증가함수의 표현법 아직 다 기억하고 계시죠? x1보다 x2가 크면 그러면 당연히 fx1 값보다 fx2 값이 더 크구나 라는 이러한 느낌의 그래프적 관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입니다. 아시겠니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별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거를 조금 쌤이 이제 발전을 시켜 볼게요. 어떻게 발전을 시키나 봐봐. 자, 이제 봐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시키나 봐봐. 보통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그렸던 로그 2에 자, x-3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자, 이것들의 각각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 저 그림을 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멀리서 자, 한 번에 그냥 갑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저거를 x축 대칭 시켰을 때 그 다음에 저거를 y축 대칭 시켰을 때 이해되죠? y축 대칭 시켰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제거를 원점 대칭 시켰을 때 되겠죠? 원점 대칭 시켰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쟤를 y는 x 대칭 시켰을 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요런 느낌에서 이제 우리가 절대값을 한번 씌워 봅시다.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를 우리가 y는 fx라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y는 fx라고 보았을 때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절대값 y는 fx다라는 그래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에서는 그러면 절대값 y는 아이고 자, y는 절대값 fx다라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에서는 자, 평행 또는 대칭 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겹친다. 요 정도까지.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 위에 있는 로그 2의 x-3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저 밑에 있는 8가지 정도 체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뭐 이제 로그 함수를 이제 패스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각각의 것들이 로그 함수만이 가지는 특징들이 아닙니다. x축 대칭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함수가 그래왔듯이 y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죠. 맞아 안 맞아? x축 대칭이라는 건 항상 그래왔습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y는 로그 2에 되겠습니까? 자, x-3 플러스 2다라고 되어 있는 요 그래프 자체가 소위 말해서 뭘 의미하냐면 x축 대칭의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 저거를 갖다가 우리가 풀어 제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y는 잘 봐봐. 로그 되겠죠. 마이너스 1제곱을 이렇게 가시게 되면 x마 3값에 마이너스 2값이 되어지니까 자, 따라서 y는 로그 2분의 1이 되어지고요. x마 3 마이너스 2가 되어질 건데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x축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x축 대칭이 되어지게 되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y값 대신에 무슨 y를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라. 아시겠습니까?
자, 반면 y축 대칭이 되어지게 되면 자, y는 로그 2에 여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까 x값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 요런 느낌이십니다. 마이너스 x가 들어간다. 요 점만 챙기시면 됩니다. y축 대칭일 때는 마이너스 x가 들어간다. 알겠니? 무슨 말인지? x 대신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원점 대칭일 때는 뭐 당연한 얘기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 y는 로그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2다. 뭐 요 정도 되어지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 되면 x 대신에는 마이너스 x,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가 되어지면 된다는 거. 되겠니? 자, 이제 y는 x 대칭이다 라는 이러한 형태가 이제 만나지게 되는데, 이 y는 x 대칭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역함수에 대한 개념이 되어지십니다. 되겠죠? 역함수에 대한 개념이 되어지시고요. 역함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항상 그렇듯이 x하고 y의 위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잘 봐라. y 대신에 x를 집어넣고요. 로그 2에 되겠죠? x값 대신에 y를 집어넣고요. 플러스 2라고 놓으시면 되고요. 따라서 넘어가면 x마 2값은 로그 2에 y마 3이 되어지니까 따라서 y마 3값은 2에 x마 2제곱이 되어져서 y는 넘어가면 2에 x마 2제곱 플러스 3이 만들어지시죠? 자, 그러니 결국은 이러한 느낌의 뭐가 만들어지는 거 다시 한번 보입니까? 이런 느낌의 값이 나온다는 거 한 번 더 보이죠. 그래서 역함수라는 거는 결국 y는 x, 그러니까 x하고 y에 뭐를 바꾸는 거니? x하고 y에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만드는 거니까 저 정도의 느낌은 우리 쉽게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대칭이동입니다. 아시겠니? 대칭이동이라고. 대칭이동이라는 것은 요 로그 함수만이 가지는 특징이 아니야. 어떤 그래프, 모든 그래프에서 갖는 특징이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이런 느낌에 대한 그래프를 만들어 놓았었을 때, 자, 이런 느낌을 반드시 우리가 얘기를 해 놓으실 수 있으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여기서 잠깐만 자, 그림을 하나 이제 그려볼게. 자, 봐봐. 니네가 이제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걸 실수를 하냐면 이런 걸 실수를 하대. 자, 봐. 선생님이 지금 위에 최상단에 그려준 이 그래프 이제 알죠? 뭐라는 거 압니까? 자, 이걸 이제 그리라고 하면 x는 3을 갖다가 점근선으로 했으니까 3이 점근선이 되어지고, 자, 끝이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가는 그래프라는 거 다 알았어. 이제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되겠니? 그러니까 요 그래프의 이름이 지금 뭐니? 이 그래프가 y는 로그 2에 x 마이너스 3 자 플러스 2라는 이런 형태에 있단 말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물어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래프가 얘를 그리고 싶어. 자, 여기 지금 보이시면 y축 대칭으로 되어 있는 이 보라색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이해되니? 그럼 이 보라색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지금 무슨 축 대칭을 그리는 거니? y축 대칭을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 이러한 그래프 자체의 y축 대칭이라고 하니까 얘가 y축이야. 얘가 0이니까 얘가 y축이잖니? 요 y축에다가 대칭인 그래프를 그리세요라고 하니까 요 그래프 옆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그리려고 해. 그거 아니겠지? 당연히 뭐가 하나 더 생기겠니? 요쪽에 점근선, 새로운 점근선 마3이란 점근선이 생기고, 그 마3이란 점근선에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러한 그래프, 얘가 요 그래프의 y축 대칭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점근선마저도 y축의 대칭을 시키고, 그리고 그래프가 그 점근선에 가깝게 가게 그림을 그려놓으셔야 되겠죠.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대칭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5번부터 7번까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이제는 5번부터 7번인데, 선생님, 그러면 5번부터 7번은 로그 함수만이 가지는 특징이 아니라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함수에 자, 뭐에만 x에만 절대값, 뭐라고요? x에만 절대값, 얘는 y에만 절대값, 그리고 자, 통째로 절대값,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이야. 선생님이 모든 함수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강조하지. 맞아 안 맞아? 자, 이거 내가 말로 써드리기까지 했으니까 니네도 자, 멘트를 쓸 수 있어야 돼. x만 절대값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x만 절대값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 이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 x만 절대값이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래, 어떻게 하라 그랬어?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어. 어떻게 하라? 서현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와, 성욱 어떻게 하라 그랬어?
민혁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다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뭐? 한국말로 해. x에만 절대값이 어떻게 하라고? 밑에 있는 x 와. 마이너스 값이요.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완전히. 신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야, 이 사람들 이게 지금 x의 양의 부분을 복사한다라는 이 단어 지금 처음 듣니? a의 양의 부분 뭐 하라고? 복사. 그러면 절대값이 y에만 붙어 있으면 누구의 양의 부분을 y의 양의 부분 뭐 하라고? 복사. 그 다음 절대값 fx면 x축 밑에 있는 걸 뭐 하라고? 꺾어 올린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니. 그래서 지금 마치 막 새로운 거 공부하는 것처럼 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증거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거야. 지금부터 잘 봐봐. 지수함수에서도 배웠어. 자, 만약에 쌤이 이렇게 y는 fx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다고 생각해봐. 되겠니? 그럼 이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y는 자 f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이해됐죠? 그러면 저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봐봐.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보자. 자, 이거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원래 있었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되겠니? 자, 그럼 잘 봐봐. 뭐 하라고? 절대값이 x에만 있어. 그러면 x의 양의 부분, x값이 양수인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가 양의 부분이지. 맞아 안 맞아? 저걸 어떻게 하라고? 복사하라고. 복사. 이렇게. 그러니까 W자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시면서 얘가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라고 했잖니. 맞아?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 내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무슨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냐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절대값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원래 있던 원 그래프 하나 그리시면 원 그래프가 이렇게 가 있지 않니? 근데 y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y값이 양수인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값 양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값 양수죠. 그러니까 쟤가 복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절구통이 그려질 거 아니니? 이렇게 노란색이. 이해되니?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y는 fx의 절대값이 씌워지면 지금 x축 밑에 있는 부분, 요게 x축 밑에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서 이런 형태의 원래 양수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놔두시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게 y는 절대값 fx라고 했죠. 그지? 그러니까 니네가 x에만 절대값, y에만 절대값, 절대값이 fx의 통째로 있을 때 세 가지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떤 그래프가 됐든 간에 다 이런 방법으로 그리시면 돼. 즉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x의 양의 부분을 복사한다. y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y의 양수 부분을 복사해서 그린다. 다음 절대값이 통째로 씌워져 있으면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뭐한다? 꺾어 올린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말이지 방금 전에 쌤이 언급한 저 얘기를 니네가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쌤이 보실 수 있게 연습장에다가 이게 x는 3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죠. 얘가 y는 로그 2의 x마 3 플러스 2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저 그래프를 가지고 자, y는 로그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3 플러스 2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고 자, 두 번째는 절대값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2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고 세 번째는 y는 절대값 로그 2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2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십니다. 1번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1번하고 이제 좀 다르게 자 1번 그래프하고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는 노란색 그래프를 1-라고 놓았을 때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1번 그래프하고 1- 그래프 있죠? 그죠? 그지? 이렇게 있는데 1번 그래프와 1- 그래프의 차이점은 뭐니?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한 것 같네요. 자, 1번 그래프는 y는 로그 2의 x마 3 플러스 2라는 그래프와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절대값 x니까 봐봐. 절대값 x니까 x의 양의 부분이 이해가 되겠죠. 저 x의 양의 부분이 그대로 복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얘는 얘지만 얘는 뭐냐면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래프를 같이 그렸더니 얘가 되는 느낌이죠. 됐니?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봐. 이 그래프상에 자 완전 다른 그래프가 돼버려. y 값이 양수인 부분이 요만큼이죠. 맞아 안 맞아? 제가 복사가 되니까 빨간색. 자, 빨간색만 답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셨으면 제대로 그린 거고요.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는 자 파란색으로 그릴게.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셨어야 돼. 봐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 저 밑에 있는 연두색이 꺾어져 올라가서 이렇게 그렸어야 세 번째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x축 밑에 있는 부분이 꺾어져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값에 해당되어지는 그래프의 개형까지 정리를 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8번이 하나 남았는데 그 8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와서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물어볼 테니 자 저거에 대한 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되겠죠?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물어볼 거 아니니까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그래프 관련 문제들 푸시면서 기존에 배웠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한번 선생님이 물어볼 거냐면 지금 쭉 여기 있죠 여기 자 봅니다. 자 요 문제 보이죠? 답을 한번 써봅니다. 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답이 뭔지 여기 있는 분들한테 다 물어볼 겁니다. 답이 몇 번인지 다 물어볼 거라고. 그러니까 답을 다 써놓습니다. 자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녹화 안 끊고 가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몇 번이니? 자 말해봐. 자 기억번 마저 틀려. 기억번 마저 틀려. 자 기억번 맞아요. 자 니은번 맞아 틀려. 성욱 니은번 맞아 틀려. 디귿번은 리을번은 자 지금 요거하고 다른 답 나온 사람 다 얘하고 똑같은 답이야? 자 그럼 쟤하고 다 같은 답이 나왔으면 선생님이 한 번 더 물어볼게. 자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물어보겠습니다. 자 성욱 이게 왜 틀렸니? 자 요게 평행 또는 대칭 이동 하면은 저 그래프가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뭐야? 자 그럼 그 전에 좀 더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로그 2의 x의 제곱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2 로그 2의 x다 라고 쓰는 거 맞아 안 맞아? 이거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럼 선생님이 y는 로그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와 y는 2 로그 2의 x의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입니까? 다른 그래프입니까? 이 두 개의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야 다른 그래프야? 이렇게 성질이 딱 같다고 돼 있는 요 두 개를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같은 그래프야 다른 그래프야? 다른 그래프야? 왜 다른 그래프야? 이 그래프가 왜 다른 그래프야? 성우 이 그래프가 왜 다른 그래프야? 자 어려운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냥 로그의 관점에서 생각하자. 자 여기는 진수 즉 정의역이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얘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여기는 얘가 0보다 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에 존재하는 그래프고요. 왼쪽 그래프는 제곱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그래프는 뭐가 다르니? 정의역이 서로 다릅니다. 이해됩니까? 왼쪽 그래프는 쉽게 생각해서 이 두 그래프를 그리지 않니? 그럼 봐봐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어진다고. 됐니? 근데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니? 그럼 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도 그려지고 이렇게도 그려져서 두 개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다릅니다. 이해되니? 정의역이 여기는 x가 0보다 큰 쪽에만 그려지지만 여기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그려지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그려진다고. 이해하겠니? 그러면 자 다시 잘 구분해봐. 그러면 로그 2의 x의 3제곱하고 그 다음에 3 로그 2의 x는 같은 거니 다른 거니? 당연히 같은 거죠. 그러면 y는 로그 2의 x의 3제곱과 그 다음에 y는 3 로그 2의 x의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니 다른 그래프니? 이 두 개의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야 다른 그래프야? 이것과 이것의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야 다른 그래프야? 네, 같은 그래프죠. 왜냐하면 얘는 x의 3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어지니까 따라서 당연히 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 얘도 x가 0보다 크다는 걸 나타내고 있으니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의역도 똑같으니까 이 두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입니다. 조금 더 고급지게 설명하면 위에 있는 부분 자체가 짝수가 되어지면 여기가 짝수가 되어지게 되면 성질은 같을지 모르나 그래프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쪽 위에 있는 부분이 홀수가 되어지게 되면 성질도 그래프도 같은 느낌이 되어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놓게 되면 그러면 니네가 이제 또 어떻게 쌤한테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냐면 그럼 쌤이 물어보자. y는 로그 2의 x와 3 곱하기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는 이 두 개,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니 다른 그래프니? 일단 다르겠죠, 무조건. 왜 다르겠니? 생긴 게 다르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로그 2x와 3 로그 x는 이 로그 2x를 평행하거나 대칭 이동시키면 요게 만들어지겠니? 안 만들어지겠니? 절대 안 만들어지겠죠. 이해하겠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느낌하고 요 느낌은 다른 문제인 거야. 요렇게 같다라고 가르쳐 놓으면 꼭 얘가 같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거 아니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제가 뭐 안 만들어져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순차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게. 봐봐. y는 로그 2의 x가 있습니다. 그럼 y는 로그 2의 x를 잘 봐봐. 이거를 갖다가 y축 대칭시키면 뭐가 되어지니? y축 대칭시켜봐. 그럼 뭐가 된다고요? y는 뭐가 된다고요? 로그 2의 마이너스 x가 되어지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두 가지로 자 설명을 해볼게. 잘 봐.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뭐가 되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뭐가 되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자, 누가 대답해봐. 요거를 갖다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켰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니? y는 로그 2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되니?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켰어. 뭐라고 써야 돼? 여기 가로 안에다 뭐라고 써야 돼? 자,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여기 가로 안에다 뭐라고, 얘를 갖다가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얘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니? 그렇게 심각한 표정들 짓지 말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쓰시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자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왜 그러니? 봐봐. 여기를 0으로 만족하는 x값이 얼마니? 여기를 0으로 만족하는 x값이 얼마야? 여기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2죠. 그 2입니다. 여기를 0으로 만족하는 x값 얼마니? 그 마이너스 2입니다. 평행이동 값은 항상 저 부분이 0이 되는 값입니다.
이해하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당연히 x축으로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했을 때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2마x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처음에 있는 그래프를 y축 대칭한 후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얘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해되나? 그래서 평행 또는 대칭 이동해서 겹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너는 그래서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 얘는 로그 2분의 1 4 플러스 로그 2분의 1 x로 이루어진 놈입니다. 그럼 얘는 다시 한번 로그 2분의 1 x에다가요 요만큼의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4라는 값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여기 뒤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생기겠죠. 됐니?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봅시다. 잘 봐봐. 그럼 y는 일단 로그 2x를 갖다가 자 여기다가 처음에 x축 대칭을 시킵니다. x축 대칭을 시키면 뭐가 만들어지니? 마이너스 y는 로그 2의 x가 만들어지십니다. 그런데 저거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와 같은 뜻이고요. 저거는 다시 y는 로그 2분의 1의 x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다시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드디어 y는 로그 2분의 1 x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느낌이 얘하고 똑같은 느낌이니까 결국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얘 한번 봅시다. 얘를 보시면 자 봐라. 처음에 y는 로그 2x를 갖다가 자 y는 x 대칭 시킵니다. y는 x 대칭 시키면 y는 2의 x의 제곱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y축 대칭을 시킵니다. 그럼 y는 2의 마이너스 x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평행 또는 이 문제에서 보시면 평행 또는 대칭 이동하여 얻을 수 있는 걸 고르세요 라고 했으니까 기역번과 니은번과 리을번 저 세 가지가 모두 평행 또는 대칭 이동해서 얻어지는 값들이고 디귿번만 얻어지지 않는 케이스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니? 되겠죠? 네, 저런 문제인데 굉장히 쌤이 좀 세밀하게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저 부분이 어떤 뜻이라는 거 얘기를 좀 해놓으시면 되고 자, 쌤이 이제 확인을 한번 할게요. 자, 봐봐. 자, 요 문제 한번 봅니다. 요 문제. 자, 요 문제 봐봐.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가셔야 됩니다. 로그 2에 x-2 플러스 1이 있는데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일단 뭐 해야 되니? 평행 이동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평행 이동하시게 되면 그럼 얘가 뭐가 되냐? y는 로그 잘 봐 이거 어떻게 쓰는지 로그 2 x축 a만큼이니까 여기가 x-a 그러니까 그래야 는 0이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는 원래 있던 거니까 놔두시고 이렇게 여기가 항상 이렇게 붙였어 가지고 딱 이게 0이 되게 x축으로 a만큼 이해되니? 그 다음 y축으로 b만큼이니까 원래 있던 1 놔두고 플러스 b가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이렇게. 자, a만큼 y축에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이거 대 그래프와 일치하였다. 그러니까 요게 누가 된 거냐면 얘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얘는 뭡니까? 얘는 로그 2에 2 묶어내면 2x-4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로그 2에 2 그 다음에 플러스 되겠죠? 자, 이게 x-a니까 자 묶어낼 때 자 정확하게 저만큼의 크기가 4로 묶어지네요. 4로 묶어냅시다. x-2가 되어지겠죠. 그럼 얘는 로그 2에 4 플러스 로그 2에 x-2가 되고요. 얘는 2가 되니까 따라서 얘가 로그 2에 x-2 플러스 2가 된 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b가 2가 돼야 되니까 b는 1이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셔야 되니까 a 값은 0이 되시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면 1이다 라는 이러한 답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평행과 대칭 이러한 것들만 자 실수하지 않고 내가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맞을 수 있는 문제야. 이해되죠? 자, 이게 이제 변형 문제였는데 그럼 그 케이스에 발전 자,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서 부호를 결정지어서 가는 값이다.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봐봐. 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챙기셔야 될 거죠. 반드시 그 생각하자.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이 그래프 상에다가
x값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을 때? 0을 집어넣었을 때 되겠죠. 0을 집어넣은 값, 즉 로그 a의 b값이 뭐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 0보다 적은 값이라는 걸 생각하시라고. 다시 말하면 로그 a b 값이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다시피 a 값이 0과 1 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쉽게 그냥 생각해. 0과 1 사이 아무 숫자나 생각해.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여기 음수가 딱 들어가는 순간 2분의 1의 음수가 되어지면 b값이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1보다 큰 숫자가 되어버리겠죠. 왜? 마이너스 1만 되다 하더라도 2분의 1의 마이너스 1 제곱은 얼마가 되어지니까 2가 되어지니까 요 자리는 1보다 큰 양수 요렇게 들어가더란 얘기죠. 그래서 b값이 1보다 크다라는 게 따라오는 거라고. 알겠니? 되겠죠? 자, 저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 들어와서 이제 2번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1번은 왜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거 로그 함수의 그냥 성질이죠. 봐봐. 로그 AX가 이렇게 있습니다. 로그 AX가 있는데, A가 0보다 크다로만 나와 있어. 그지? 그럼 저거는 반드시 우리가 A가 0보다 크다는 이 형태는 반드시 쌤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뭘로 나누고, 뭐와 뭐 사이에 있다? 0과 1 사이에 있다. 또 하나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반드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알겠니? 그럼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로그 함수가 감소 함수가 되고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 함수라는 거 다 아시죠? 따라서 이게 표현법 자체가 지금 이게 증가 함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함수는 자 이럴 때는 감소, 이럴 때는 증가니까 한쪽으로만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증가 또는 감소가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9,2를 지나면 9,2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2가 있고요. 로그 A에 9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당연히 A 값은 뭐가 되겠니? 3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지나면 그러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증가하냐? A 값이 3이 되어졌으니까 증가하는 그래프가 돼야 되므로 당연히 맞았겠죠. 다음 디귿번 그래프 Y는 로그 A분의 1의 그래프와 Y축의 대칭이냐? Y축의 대칭이면 뭐가 마이너스다? X가 마이너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니까 사실은 요거 대 Y축 대칭은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되어지는 거라고. 근데 얘는 무슨 축 대칭의 그래프니? X축 대칭이죠. X축 대칭. 왜냐면 Y는 A의 마이너스 로그 A의 X가 의미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Y는 로그 A의 X니까 Y축 대칭이 아니고 지금 이건 X축 대칭이다. 얘도 틀렸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감 잡아? 안 어렵지? 그래서 1번은 아마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냐? 변형 문제까지 한번 넘어가 보고 바로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두 함수 fx, 로그 x, bx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거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되겠죠. a가 0과 1 사이일 때, 자 여기 지금 되어 있는 a가 0과 1 사이일 때 p와 q가 0보다 크다면 fp하고 fq 값은 이런 형태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x값이죠. x값 p보다 q가 커졌어요. x값이 커졌도 그랬더니 y값도 커졌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증가하냐라고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자, 증가하냐라고 물어보는 얘기고 어떤 로그 함수의 증가 여부는 자, 요거 대 크기에 달려 있는데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너는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일단 옳지 않은 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옳은 거를 구하는 얘기니까 일단 요 부분 자체는 일단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니은번 A가 B, 그러니까 A, B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해 봐. A가 4 정도 되고 B가 2 정도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 봐.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 기억나는 그림이 있어야 돼. 아까 처음에 쌤이 보여준 거 기억나니? 보면 내가 요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밑으로 가는 요렇게 하나 그을 수 있지 않니? 그러면 자,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얘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로그 AX가 되어지겠고 얘가 Y는 로그 BX가 되어지는 요러한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어집니다. 라는 걸 이렇게 딱 생각해 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자, X값이 1보다 클 때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1이죠. X값이 1보다 클 때 그럼 요렇게 되어 있는 1보다 큰 X에 대하여 로그 AX에 해당되어지는 게 fx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무슨 x입니까? gx가 되어지니까 그때는 자, fx보다 gx가 더 높이 있죠. 근데 얘가 그러니까 얘는 이제 틀렸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되겠니?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디귿번으로 가볼게요. 두 양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가 1이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A와 B를 곱해서 1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하나가 2이면 하나는 2분의 1 이런 관계가 되어야 1이 되어지겠죠.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는 y는 0에 대하여 대칭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하나가 2, 하나가 2분의 1이면 이런 뜻이야. 로그 2의 x와 그 다음에 y는 로그 2분의 1의 x의 관계가 되어지겠죠. 2분의 1 값 아까도 우리 많이 해봤죠.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어지겠고 얘는 마이너스 y는 로그 2의 x가 되어지니까 원래 있던 그래프에 y에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x축 대칭이 되어지겠죠. 근데 x축 대칭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는 x값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맞습니까? 자, y는 x니까 이거 대 그래프와 이거 대 그래프는 직선 y는 0에 대해서 y는 0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써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y는 0, y는 0이 곧 뭘 의미합니까? x축을 의미하죠. 그래서 디귿번은 맞았다. 그래서 맞는 거는 얘가 되는 게 아니고 얘가 되셔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자, 본인들 답하고 틀린 답이 나오셨다고 하면 자, 그게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자,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 어떤 부분에서 자, 얘기가 되셔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니다. 자,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들을 해 놓으실 수 있어야 돼. 되겠니? 자, 이해됐어? 자, 이해되셨으면 자, 이제 세 번째 유형,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미지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쉽게 우리가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지금 이 문제 보시면서 딱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 자, 미지수가 잔뜩 들어있는 이것에서 한번 쳐다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적 관점에서 한번 쳐다보시면 되는데, 그래프적 관점에서 점근선 보이죠, 눈에? 그 다음에 자, 지나고 있는 점 0,2도 보일 겁니다. 그럼 빨간색 여기 딱 데리고 오셔서 점근선 읽으세요. x는 마이너스 a가 점근선인데 x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니까 마삼이다. 따라서 a 값은 3이다 라고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1번에서 a 값이 바로 이렇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럼 a 값 대신에 3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가 0,2라는 점이니까 저기다가 0,2를 대입하십니다. 그러면 2는 되겠죠? 로그 3의 3 플러스 b가 되어지니까 따라서 b 값은 1이라는 것도 금방 나오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4다라는 이러한 계산은 아주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함수식에서 불러주시고 그래프를 보고 확인해 주시고, 알겠지? 자, 이런 순서대로 푸는 거야. 자, 그래프 보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돼. 자, 확인 문제는 뭐 똑같은 문제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변형 문제도 뭐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럼 선생님 바로 발전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봐봐. A는 0과 1 사이이고 B는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A는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B는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가 되어집니다. 되겠죠? 무슨 말이지? 자, 그래프적 관점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bx-1이 점근선의 역할을 하니까 x는 b분의 1이 점근선입니다. x는 a분의 1이 점근선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저 부분을 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x가 있고요, y가 있습니다. 잠깐만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다 2분의 1이라고 쓰고 잠깐만 이렇게 2라고 써도 일반성을 잃지는 않겠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 점근선이 x는 b분의 1이 나왔습니다. 왼쪽 점근선 b분의 1, 오른쪽 점근선 a분의 1입니다. 그러면 b분의 1이라는 값은 2분의 1을 의미하는 거겠죠? 다음에 a분의 1 값은 2를 의미하겠죠? 적어도 우리가 b분의 1이라고 해당되어지는 부분하고 b분의 1이라고 해당되어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a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값의 크기가 요 정도 포지션을 갖는다라는 정도는 바로 구분이 가능하시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 a 값 자체는 0과 1 사이이고요, 점근선이 b분의 1, 그러니까 이거를 점근선으로 하시면서 여기가 a 값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가 되어지는 뭐를 그려야 되겠니? 당연히 감소함수가 되어지는 자,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될 겁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노란색이 fx가 되어진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얘 같은 경우는 B값이 1보다 크면서 얘를 점근선으로 하니까요. 그래프의 개형 자체는 얘가 이렇게 가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시면서 얘가 GX의 그래프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느낌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죠? 여기까지 두 개를 그려놓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뭐 이렇게 힘들진 않잖아.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fx와 x축의 교점이 fx와 x축의 교점이 요거 되어집니다. x축과의 교점이 곡선 y는 gx의 점근선 위에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저 문장까지 읽고 나서 내가 약간 이제 알 것 같아. 어떻게 알 것 같냐?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느낌이 되나 봐. 약간 조금 이제 극단적인 그래프가 좀 그려지겠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나 봐.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요 점이 곧 누가 되는 거지? 얘가 되어지는 거겠죠. 됐니?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a분의 1,0이 되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놈의 자식이 a분의 1,0을 지난다는 얘기하고 똑같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자, 로그 a의 a분의 b 마이너스 1, 0이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고 결국 요만큼의 값은 1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a분의 b 값은 넘어가서 2가 되어지니까 b는 몇 a다가 되어지겠습니까? 2a다라는 이러한 느낌이 만들어지십니다. 자, 그래서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하고 돼 있으니까 일단 뭐 요 정도에 대한 느낌이다. 너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이해됩니까? 그죠? 자, 이때 A값의 범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A값 자체가 0과 2분의 1 사이면 내가 2의 1을 만들더라도 0과 1 사이가 되어지겠죠. 근데 B는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3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B값은 뭐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 커야 되지. 근데 B는 몇 A야? 2A가 되어지겠지. 그러니까 2A를 했었을 때 뭐보다 크게 나와야 되니? 1보다 크게 나와야 되니까 A값의 범위는 0과 2분의 1 사이가 아니고 2분의 1보다 큰 값이 돼야 되겠죠. 알겠니? 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풀어주시면 로그 함수의 문제도 조금 어려운 발전 문제였지만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냐?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이용한 대소비교다.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대소비교라는 것은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야. 근데 그 누가 더 크니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왔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바깥에 여기가 3제곱이 있고요. 여기가 4제곱이 있고요. 여기가 2제곱이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3과 4와 2의 최소 공배수는 당연히 1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12로 맞추기 위해서 4를 곱해야 되니까 안쪽에 4제곱이 생긴 개념이 되고요. 여기를 12로 맞추려면 3제곱이 생겨야 되니까 27에 3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12로 맞추려면 6이 필요하니까 3의 6제곱이 되어지는 느낌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지수단원에서 배운 대소비교 방법이죠. 그러면 얘가 12 안에 자 3의 3제곱이니까 3의 12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12 안에 27 3의 3제곱이니까 9제곱이 되어지겠고요. 얘는 그대로 3의 6제곱이 되어지니까 가장 큰 숫자가 누구니? 라고 물었어요. 너 1등 다음에 너 2등 다음에 너 3등 그러니까 이거의 대소관계는요 이렇게 되네요 라고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가 12제곱이고 9제곱이고 얘가 6제곱이 되어졌으니까 네? 네 여기요? 아 3의 제곱이군요. 네 4가 아니고 8이죠 8.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소관계를 정리를 하면 됐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그 대소관계를 비교를 할 때 뭐를 비교해 보냐라면 자 그래프 함수를 이용해 봐라는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이 문제들이 정확하게 다 어떤 얘기인가 보니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자 9의 3분의 1제곱이란 얘기고요. 얘는 27의 4분의 1제곱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 얘는 3의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3의 제곱이니까 3의 3분의 2제곱이란 얘기고요. 자 얘는 3의 4분의 3제곱의 얘기고요. 얘는 여전히 3의 2분의 1제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하냐? y는 3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먼저 하나 그립니다. 3의 x의 제곱의 그래프. 그러면 3의 x의 제곱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자 x축, y축에다가 3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하나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얘가 의미하는 건 3분의 2를 대입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는 요 위에 있는 값을 x값으로 대입을 할 거야. 근데 크기가 좀 애매하니까 12분의 8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 12분의 9라고 쓰시면 되고 12분의 6이라고 쓰시면 되니까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2분의 1을 하나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분의 2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분의 3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가장 적은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자, 얘가 루트 3이 가장 적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2를 대입한 값이 되어지니까 자, 걔에 해당되어지는 값은 3, 이게 9가 되어지겠고 가장 높이 있는 값이 이제 결국은 4의 루트 27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저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대소관계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려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위에 건 이제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푼 겁니다. 됐니? 그럼 같은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래? 같은 논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런 느낌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자, 루트 5가 돼 있으니까 5의 2분의 1제곱이죠. 이거 한 방에 써볼게 쌤이. 로그 5의 자 4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이거 한 방에 안 되는 사람들은 자, 이거 저기 뭐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기 바래. 2가 되고요. 다음에 얘가 2 로그 5의 2가 되고요. 다시 얘는 2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로그 5의 4가 되어지겠죠. 됐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한 방에 가셔야 되겠죠. 로그 5의 7이 되겠죠. 밑변환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가 되겠죠. 5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로 오셔야 되니까 로그 5의 루트 20이 되어지겠다.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저거 대소관계를 비교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어지니까 루트를 씌우면 여기는 16이 되어지고 여기는 루트를 씌우면 49가 되어지고 얘는 루트를 씌우면 20이 되니까 얘가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이 얘이고 그 다음이 얘가 된다. 1등, 2등, 3등이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밑을 5로 하는 자, 이렇게 올라가는 로그를 그려놓고 여기가 1이 되어지니까 자, 처음에 대입하셔야 될 건 루트 4죠. 그래서 루트 4 값 여기죠. 그래서 여기 루트 16, 4를 한번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가 되겠지? 루트 20을 한번 대입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얼마를 대입하시면 돼? 숫자 7을 대입하시면 되니까 자, 여기가 이렇게 높이가 결정이 되면서 로그의 함수를 가지고 대소관계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다. 이런 느낌이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잖아, 그지? 어떤 쓰임새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쓰임새가 발전 문제로 오시면 좀 어려운 문제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의 m제곱, A의 n제곱, B의 n제곱, B의 m제곱을 만족하는 양수 A와 B 자연수 mn에 대하여 자, 요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되다 보니 요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자, 우리가 뭐 풀 때 조금 자, 한눈에 확 답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자, 그렇게 안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자, 일단 이 문제를 비교할 때, 자, 지수가 m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수가 m제곱이죠. 되겠니?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지수가 n제곱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가 n제곱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되겠죠? 거기다가 mn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이해되니? 그럼 내가 물어볼게. 자, 어떠한 것에 2제곱하고, 어떠한 것에 2제곱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만약에 A제곱하고 B제곱을 했는데 B제곱이 더 크다면 만약에 A값 자체가 3 정도 되어진다고 하면 B값은 3보다 큰 숫자 4가 되셔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근데 만약에 A값이 2분의 1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되겠습니까? 2분의 1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B값은 뭐가 되셔야 되겠니? B값은 뭐가 되셔야 돼?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 값이 되어지겠지? 그럼 이게 2분의 1보다 큰 값이 돼야 될까?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되겠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2분의 1보다 적으면 3분의 1이 들어가겠지? 그럼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1이 되어지겠지? 그럼 얘가 더 커지니까 돼? 안 돼? 안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보다 더 큰 값인 만약에 3분의 2를 대입했다. 그럼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9분의 4가 되고 4분의 1이 되니까 얘가 맞는 거 맞아 안 맞아? 맞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러한 느낌으로 자연수를 올려가지고 자, 얘가 더 커지시려면 당연히 A값보다는 B값이 더 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일단은 A보다는 B가 크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딱 돼 있었을 때 자, 같은 B제곱인데 N제곱하고 M제곱이 있었어. 그런데 M제곱으로 해서 더 커지려고 하면 N하고 M값 중에는 누가 더 커야 되니?
당연히 m값이 더 크셔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m값이 더 크셔야 됩니다. 그럼 a는 m값을 했는데 작은 값을 한 게 더 컸어. 이건 무슨 말이 되겠니? a는 0과 1 사이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는 0과 1 사이이고 b는 1보다 크다. 그래서 a는 0과 1 사이에 있고 a는 0과 1 사이에 있고 a는 0과 1 사이에 있고 b는 1보다 크다. 그리고 m값이 n보다 크다라는 1번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이런 건데 사실은 저 문제가 아까도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한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다고.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으니까 요거를 조심하셔야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이유까지 자 천천히 우리가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얘는 뭐 간단합니다. 뭐냐면 자 2라는 밑을 가지고 있는 로그 함수는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크면 클수록 큽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n+3하고 n+2는 누가 더 크니? 당연히 n+3이 더 크죠. n이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가 되셔야 되겠죠. 이해되죠? 자, 두 번째 2, 자 3 이렇게 있습니다. n+2, n+2가 되어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머릿속에서 뭐가 확 빨리 돌아가셔야 되냐면 자 봐라.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그래프와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그래프 자체가 자 빨리 눈에 확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y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이고 얘가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로그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거기다 같은 n+2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n+2도 들어가고 여기 n+2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n+2를 집어넣은 게 더 높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로그 2의 n+2 값이 더 크다라는 거는 금방 이렇게 우리가 자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세 번째 2분의 1, 3분의 1.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자 얘도 잘 봐봐. 자 우리가 2분의 1과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로그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실 거고 또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가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 누가 2, 그러니까 y는 로그 2분의 1 값하고 y는 로그 3분의 1 값을 내가 비교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네.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런 느낌은 이렇게 푸시는 게 좋아. 자 2분의 1 값하고 로그의 4분의 1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되겠니? 그럼 여기다 똑같이 4를 한번 x값 4를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니? 얘는 -2가 나오죠. 얘는 -2가 나오고 얘는 뭐가 나오니? -1 값이 나오죠. 되겠습니까? 근데 같은 4 값을 집어넣는데 얘는 -1 값이 나오고 얘는 -2 값이 나오셨네. 그러니까 얘에 해당되어지는 값이 자 2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것보다 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값이 되어지겠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로그 3분의 1이 되어지는 거고 얘가 로그 2분의 1이 되어지는 이런 느낌이 되어지겠다. 이런 얘기죠. 감 잡아? 자 그랬을 때 n+2를 딱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n+2를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n+2를 집어넣었을 때 더 높이 있는 것은 뭐를 집어넣었을 때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가 더 높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면서 얘가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되겠니? 그래프를 그려놓을 수 있어야 돼. 자 리을번 봐봐. 2의 n+2, 3의 n+3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요거의 값은 좀 다른 얘기야. 여기가 3이 있고 여기가 2가 있지 않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에다 보시면 자 2가 있는데 2에다가는 n+2를 집어넣을 거야. n+2를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3에다가는 여기다가 n+3을 집어넣을 거라고. 여기 이해되겠죠? 그럼 여기와 여기의 관계가 되어지니까 얘가 높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래프가 지금 내가 선생님이 요렇게 그려서 그렇지 요 x좌표가 요 뒤에 있는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 자체가 꼭 저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다가 n+2를 집어넣게 되면 이거의 높이가 이만큼이지만 만약에 n+3이 요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더 높은 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얘가 항상 왼쪽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알겠죠? 근데 요런 대소관계 문제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해놓으셔야 될 얘기.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로그 함수의 개념, 역함수 앞에까지, 자, 여기까지를 한번 잘라 놓겠습니다.